네,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의 신고가 행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은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도 일단 신고가 또 경신에 또 앞장서는 모습이, 오늘은 코스닥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개별주는 전혀 시세를 못 주고 배 아프죠, 그쵸?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쵸? 뭐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일부 대형주들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이라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좀 호전되고 역사적 신고를 계속 돌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후속 매기가 중소형주에게까지도 파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 얘기를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 셀트리온, 글쎄요, 얼마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받습니다. 물론, 뭐 중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까지 간다, 뭐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얘기들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차트상으로 또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그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번 우리가 욕심을 내봐야 될지 감히 뭐 틀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하면 주구장창 이제 뭐 중장기로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또 셀트리온을 선호하시는 투자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흔들림에 전혀 개의치 않고 길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렇다고 또 중장기적으로만 가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 단기적인 어떤 흐름도 언제 한번 좀 꺾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죠, 짧게 보는 것이 불리하다, 이런 어떤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리 회장, 글쎄요. 오늘은 또 뭐, 그 싱가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의 영웅, 아시안의, 올해를 빛낸, 뭐, 아시아인 6인에 선정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항체 치료제 개발 투자, 그쵸? 뭐, 다른 어떤 뭐, 교수들도 있습니다만,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의 대표로서 이 훌륭한 아시아인, 아시아를 빛낸 영웅 6인에 선정이 됐다는 점은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이 위기 시대에 일개 기업은 공공재다, 그렇죠? 그래서 원가에 국내에 치료제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또 세계인 또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또 자극을 좀 받았던 그런 감명 깊은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아시아를 빛낸 6인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서정리 회장 계속해서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또 뭐예요, 검색어 순위에도 올라가는 것 같고, 아무튼 주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해봅니다. 자, 서정리 회장이 뭐 합성의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를 선택한 이유, 신의 한 수죠. 물론 이제 의사 출신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다고 뭐 생명공학자 출신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우자동차, 또 뭐 삼성 계열사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약, 그것도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아무도 시도는 했습니다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변방, 아주 좀 뒤떨어진, 동떨어진, 뒤떨어진이 아니고 바이오시밀러 쪽을 후벼 팠다라는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전체 의약품 시장 가운데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가 좀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만 2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연평균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이 10% 정도 돼요. 그죠? 거기 한 9% 정도 나와 있는데 10% 가깝다는 얘기죠.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서정기 회장이 컨택을 했다라는 건데요. 작년 기준으로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가 2,660억 달러라고 나오네요. 그죠? 거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조, 한 300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00조가 좀 안 된다. 자, 얼만큼 큰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나라는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를 볼게요. 118조 정도 되거든요. 한 120조라고 보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이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시장 규모의 2배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얼만큼 큰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6년도까지의 전망은 약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가 조금 못 미치는, 환율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한 60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연평균 10% 가깝게 성장하고 있는,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이다라는 걸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 재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당장 뭐 1,000원이 떨어졌네, 10,000원이 떨어졌네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가 울고 짜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 그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는 그런 시장 규모에, 그렇죠? 셀트리온이 깃발을 꽂은 이후로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어떤 강자, 물론 이제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은 건 분명해요. 근데 뒤에 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에 가지는 그런 어떤 파워, 브랜드 밸류 이런 부분은 무시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성장성도 성장성입니다만, 그렇죠, 항체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들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명실공히 최근 들어서 12월 들어서, 물론 11월에도 올랐습니다만 12월 들어서 바이오의 가장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셀트리온 삼총사, 이 치료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얼마 전에 나왔죠. 그죠? 지난주인가요? 주말에 녹십자에서 혈장 치료제가 성공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현재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70세 중증 환자가 20일 만에 완치가 됐다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와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장 치료제하고 또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녹십자가 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는 GC5131A라고 하는 이런 물질 치료제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 CTP59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좀 빨라요. 셀트리온 쪽이 지금 2상이 마무리가 되고 글로벌 3상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건부 허가 신청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늦어야 한 달 반 정도면 아마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빠른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좋냐,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가 좋냐, 이거는 뭐 갑론을박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뭐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 환자에, 그죠? 사실 바이러스가 처음 감염된 이후로 바이러스가 최고치가 나올 때가 약 일주일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그 전에 치료를 하는 이 항체 치료제, 이런 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장기가 손상이 된대요. 이 손상된 장기는 다시 회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 치료제 일주일 내에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CTP59 효과는 상당히 좀 클 가능성이 높겠고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 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유리한 게 뭐냐면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초기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서정규 회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내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뭐 일라이릴리라든가 또 리제레논 같은 최근 중증 환자 임상을 좀 중단한 그런 사례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대웅제약에 거기 나와 있죠. 카모스타트 같은 항바이러스제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제일 앞서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 녹십자 한 대웅제약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료제 조만간에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죠.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뭐 600명이 넘어서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빨리 치료제가 좀 나오기를 같이 한번 좀 기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셀트리온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데 있어서 순항 중이고요. 사실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최근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이제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그렇죠? 명실공히 이제 셀트리온이 영업이익 뭐 이제 3형제라고 할게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또 제약은 아직 조금 미미합니다만 합쳐서 이제 뭐 2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고 또 내년에는 뭐 그 이상 뭐 3조 뭐 이상 이 정도로 되면서 점차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데에는 뭐 탄탄대로는 아닙니다만 수당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퍼도 계속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PER이 줄어들면서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양호한 밸류에이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램시마라든가 트룩시마, 허주마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바이오시밀러에 이어서 바이오베터까지 바이오베타라고 하면은 바이오시밀러보다 더 효과가 좋은 램시마 SC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램시마 SC 이 부분도 사실은 유럽에 출시가 돼서 그렇죠? 올해부터 유럽에 출시가 돼서 3분기 실적을 보니까 2분기 대비해서 2배나 매출 좀 증가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권을 인수하면서 이제 어느덧 이런 뭐 바이오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합성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에도 발을 뻗치면서 명실공히 종합 제약사로의 도약을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데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 잠깐 짚어볼게요. 자,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막판에 또 끌어올리면서 다시 40만원을 돌파했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7만 1,800원이네요. 그죠? 오늘 한 14.7%의 강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다른데 미리 좀 올라서 오늘은 그냥 하방 경직성만 유지하는 그런 선에 그쳤는데 세 종목 다 공통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과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뭐 지금 공매도에 따른 뭐 시어 커버링이 나온다. 외국인 투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아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좀 많이 샀네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주가에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10만원 아래에 있다가 지난번에 한 40만원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39만원인가요? 이 파동 자체는, 그렇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앞으로 성공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평가를 받은 거고요. 조정이 상당히 깊었고 또 길었습니다만 이번 파동은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새롭게 쓰는 이 파동은 그렇죠. 지금 뭐 보너스 개념의 치료제도 있고 신약 부분이 또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종합 제약사의 도약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은 우리가 쉽게 35만원을 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35만원 곱하기 2 하면 7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번 파동은 70만원. 그러니까 약하게는 50만원부터 해서 70만원까지 볼 수 있는 파동이라고 기술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만, 뭐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 상황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환경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3사 합병,
그죠? 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번 목표가가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50만 원 이상, 그죠? 많게는 7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이제 이번에 예상이 된다. 이렇게 월봉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 거래량 과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꺾이는 시점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격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과열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바로 이날이에요. 11월 25일 거래량인데요. 이때 거래량을 보니까 약 1000만 주가 넘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300만 주예요. 그죠? 오늘 거래량이 약 3배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주 가까운 거래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꺾이고, 그렇죠, 물량 소화 쉬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거래량으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유추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언제 주가가 꺾인다, 얼마까지 가면 꺾인다,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뭐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거로 생각됩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나오면 단기 상투권에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빨간불 좀 들어오고 뭐 물량을 줄여도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요, 그죠? 그러나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드릴게요. 자, 종합을 해보면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뿐만이 아니라 램시마 SC까지, 그죠? 그리고 지금 CTP59, 요건 이제 신약으로 봐야 되겠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합성 신약도 지금 파이프라인이 쭉쭉쭉 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뭐 언제까지 잘 나가겠냐, 셀트리온이. 가격 다운되고 또 경쟁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쪼개먹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뭐 지배 구조가 조금 헷갈린다. 그죠? 또 회계도 좀 아직까지도 좀 미지수가 있다. 분식회계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또 명분을 쌓아서 계속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실적으로 말해주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3사 합병이 되게 되면 이런 어떠한 물음표들이 해소가 점차 될 것으로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 시밀러 하면은 셀트리온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지금 뭐 삼성도 있고요. 경쟁자 많아요.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서 산도스, 화이자, 암젠 같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블록버스터급 약 중에 하나가 휴미라예요. 그죠? 전 세계 1위 판매되는 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경쟁 약품만 7개라고 그래요. 그죠?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 보시면 7개 회사가 암젠, 뭐 산도스, 파이자 뭐 그죠? 이런 거예요.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뒤늦게 뭐 셀트리온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뭐 믿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기우다. 왜? 휴미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램시마, 레미케이드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약을 제친 지가 오래됐어요. 55%나 차지한 절반 이상을 바이오시밀러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죠? 미국에서도 마켓시어가 11%나 되죠. 램시마 같은 경우에. 투룩시마도 유럽에서 1위에요. 37%나 차지하면서. 그죠? 투룩시마, 리툭산을 제껴버렸,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제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바이오, 제약,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첫 번째 깃발을 꽂는 그런 회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마케팅은 뭐예요, 여러분?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에요. 인식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 하면 품질면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갤럭시가 더 우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선호하는 것처럼, 그죠? 뭐 성능면에서는 갤럭시, 아이폰은 뭐 감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인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최초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시밀 하면 셀트리온, 그죠? 이런 인식이 쉽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나아가서 셀트리온이 종합제약사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 내년도에 이렇게 합병,
그죠? 이런 부분. 또 최근에 숏 커버리징 같은, 그죠? 공매도 잔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잔고가. 얘들 어떻게 결국 장내에서 사서 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숏 커버리징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다케다 같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까지도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잘한 화이트벤 같은, 그죠?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가 대만,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국가에 이게 이제 셀트리온의 이름을 갖고 팔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종합제약회사 나아가서 글로벌 빅파마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셀트리온 앞으로의 어떤 추가 상승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자세한 얘기 추후에 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셀트리온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투자 문자회원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있고요.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 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투자 금액 이 정도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전화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전화를 드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